근데 얘네들은 1.5배, 2배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언밸런스 나잖아요. 정상이 아닌 상황이에요. 정책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앵무님, 최근 부동산 변화가 심상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지구가 거꾸로 돌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따지면. 그게 무슨 말이죠? 원래 이제 입지가 좋은 곳들 당연히 수요가 많고 가격 상승도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못난이 한 채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갑자기요? 네. 그리고 지금 거래가 많이 줄었거든요. 거의 80% 가까이 줄었는데 거래가 없으면 당연히 가격도 좀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오히려 가격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예전에 부동산 공부할 때는 거래량이 줄면 가격은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뭐 그게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청약을 보면 양극화가 아니라 뭐 초양극화가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실제 조금 팩트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뭐 매주 모니터링 좀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요. 수도권 아파트 중에서 거래량이 증가한 아파트를 탑 10을 뽑아봤습니다. 지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하남 신장동. 하남에서도 미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구도심에 있는 아래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화성 병점, 수원 건성구, 남양주 다산동, 파주 목동동, 금천구 독산동, 뭐 이런 노원구 중계동, 뭐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보면 대체적으로 똘똘한 입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들이고요. 경기도 지역도 많고 또 서울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인기가 좀 떨어지는 그런 입지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걸 보면 이제 재미난 걸 알 수 있는 거죠. 거래량이 신기하네. 입지가 좋은 곳도 거래량이 줄면 입지가 안 좋은 곳은 거래량이 그거보다 훨씬 많이 줄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네. 다른 입지가 좋은 곳들은 거래량이 다 줄었거든요. 80% 줄었는데 얘네들은 1.5배, 2배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언밸런스 나잖아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최근 1개월 동안 거래량이 감소한 아파트, 이거는 이제 거래량이 감소한 걸 체크한 거예요. 거래량이 감소한 게 정말 많지만 특히 거래량이 빵인 것들은 유율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량이 하나 이상 있으면서 거래량이 많이 줄은 것들만 제가 체크를 했는데 보면 도덕 파크타운, 광명 철산, 송파구 파크리오, 레미안 슈르, 와 레미안 위브 이름만 들면 그 동네 다 대표 아파트예요. 완전 비싼 것들이네요. 뭐 그렇기도 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보면 거래량이 정말 많이 감소했거든요. 이게 너무 극명하게 다른 거죠. 이상하네. 저는 서울에서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이 감소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방금 체크한 거는 아파트 단위로 그냥 조금 체크한 거고 이거를 이제 만약에 구별로 보면 더 확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난 곳도 있고 줄어든 곳도 있는데 25개구 중에 딱 2곳만 거래량이 늘었고 나머지 다 줄었거든요. 마포구는 지금 94% 거래량 줄었고요. 송파구는 69%, 구로구는 37%. 근데 거래량이 는 곳이 있죠. 금천구랑 노원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 여기는 진짜 안 오른다 못 올랐다 우리는 오르지도 않는데 왜 토제예요 이랬던 지역 여기만 지금 거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트렌드예요. 그리고 경기도도 볼까요? 과연 서울하고 다른가? 경기도도 보면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이 수원시 건성구 적혀 있죠. 수원시 전체가 토호제인데 건성구만 빠졌거든요. 영통구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토호제인데 건성구가 빠졌거든요. 남양주 빠졌죠. 김포, 의정부, 그 다음에 안양도 이제 동안구는 토호제인데 만안구 빠졌죠.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그런 지역은 대부분 거래가 늘었다. 이게 지금 이제 최근 1개월이니까 네. 10월 15일 발표하고도 좀 한참 지난 거예요. 2달이나 지났는데도 네. 이렇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정말 거래가 급감했다. 근데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될까요? 이 못난이 지역들이 너무 좀 비싼 것 같은데요. 너무 금액이 과한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지속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아파트 단위로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샘플링을 좀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강동구 대표하는 대장아파트 고덕 그라시움이에요. 제가 그래프에다가 10월 15일 날짜에다가 선을 딱 그어놨거든요. 그 날짜 이전과 이후 비포 애프터가 확실해요. 와 진짜 거래량 하나도 없네요 이제. 지금 25년 1월달부터 거래가 뭐 잘 됐거든요. 쭉 되다가 그냥 싹 풀어졌잖아요. 거의 전멸 수준이죠. 거래 한 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동대문구 대표하는 대장 아파트가 레미안 크레시티예요. 세대수가 크거든요. 여기도 보면 10월 15일
기점으로 바로 직전까지만 하도록 거래량이 팍 터지고 있었는데 싹 사라졌죠. 규제의 영향이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거래량 측면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거래량이 아까 제가 좀 처음 얘기한 게 입지가 좋은 것들이 거래가 잘 되거나 또 입지가 좋은 것들이 거래가 안 되면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은 거래량이 더 줄어야 되는데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지구가 거꾸로 돌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정상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서울의 요새 매매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또 거래량하고 매매가는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가격이 지금 최근 1개월 동안 상승한 곳들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거든요. 와, 거의 다 올랐네요. 하락한 곳은 파란색이에요. 어? 하나 있죠. 용산구만 이제 1개월 동안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제 기준으로 매물로 나와 있는 가격. 그 가격이 1개월 동안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매주 체크하거든요. 왜냐면 실거래가하고 이제 호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실거래가 가지고 통계 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호가가 지금 3억에서 1억이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지금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걸 매주 모니터링 하는데 봤는데 호가가 안 떨어지고 올라가네. 일부 떨어진 게 있긴 하지만 1.7%예요. 뭐 티도 안 나는 거죠. 오른 것들은 10%씩 올라갔는데 결국은 야, 거래량 상관없이 매매가는 전혀 안 내려오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실제 아파트를 제가 샘플링 좀 해보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거래량이 싹 사라졌는데 지금 가격 그래프를 보면 10월 15일 이후로 가격이 떨어졌나요? 아니요. 이게 지금 매물의 호가 가격이에요. 정확하게 제일 비싼 호가가 아니라 저층 제외하고 중층 중에 제일 저렴한 시세. 그걸 제가 매주 표기한 거거든요. 해보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고도그라시움 거래 싹 사라졌는데 지금 시세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도 똑같네요. 얘도 호가가 전혀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조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천구에 있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이것도 대장 아파트인데 이 친구는 특이한 게 10월 15일 전까지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못 오르다가 그 다음에 지정이 다 되고 나서 우리는 지정이 됐든 말든 너무 저렴한데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좀 특이하죠. 네. 한마디로 이건 갭을 메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 가격 측면에서는 이것도 역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잡히고 있지 않다.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면 요새 청약 시장은 어떤가요? 청약 시장은 이제 원래 입지가 좋은 것들은 경쟁률이 높고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은 낮은 게 너무 정상이죠. 네.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양극화가 거의 초양극화 시대예요. 제가 매주 모니터링 하거든요. 이거를 보면 딱 눈에 보이는데 지역별 청약 경쟁률 최근 5년 동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최대 몇 대 몇이었냐. 지금 서울을 보면 지금 그래프를 100대 1이 맥스예요. 근데 이제 동그란색, 빨간색 점점점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대 1을 넘겼다는 소리예요. 미쳤다. 실제 그걸 체크해보면 막 300대 1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100대 1을 넘긴 날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서울은. 그리고 5년 동안 평균 청약 경쟁률이 584대 1이고요. 최근 1년 동안 경쟁률이 지금 172대 1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완전 진짜 초양극화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기, 인천, 부산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1년만 놓고 보면 경기도는 8대 1이고요. 차이가 크죠. 인천은 12대 1, 부산은 7대 3, 대구로 가면 1.4대 1. 그 말은 대부분이 미분이 났다는 소리죠. 그리고 실제 그 막상 계약까지 안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울산 마이너스 6 되는 거고 광주 마이너스 5 뭐 이런 거죠. 서울 빼고는 경쟁률이 사실상 뭐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나 이런 지역들도 아파트 단위를 펼쳐보면 또 입지에 따라 차이가 엄청나다. 철저하게 진짜 입지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걸 경기도를 보면 확인이 드러나는 게 네. 경기도 입지가 뭐 저기 뭐 판교부터 시작해서 인천까지 거의 시골 느낌 나는 도시까지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서울하고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최근 뭐 일주일 동안 경기도 것만 체크해보면 미달 나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뭐 이천, 뭐 미달 당연하고요. 화성, 남양, 뉴타운 미달 뭐 당연하고요. 김포, 북변, 뭐 칸타빌, 뭐 미달. 근데 반면에 이제 뭐 의왕에 있는 아파트, 뭐 안양에 있는 것들, 뭐 그나마 뭐 4대 1, 2대 1 나온 것들도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 네. 그러면 이렇게 잠시 네. 좀 거래량이 줄어든 이 타이밍이 네. 청약하기 좋을 때일까요? 저는 이제 타이밍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옥석을 정말 잘 가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죠.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가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를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입지가 빠진다거나 뭔가 하나 못난 일을 사게 되면 여기서 돈을 벌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입지가 좋아야 되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만족되는 곳만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된다? 입지가 양호한데 좀 비싸게 분양을 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입지 좋은 구축을 사는 게 나은 거예요.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입지로 가도 되고, 이 청약이 무조건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다 만족되지 않으면 차라리 입지 좋은 구축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이 흐름이 그래도 영원할 것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뭐 팩트 체크 해본 것처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보거든요. 정책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이제 토제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거래량이 완전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못난이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뭐 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 역시 이제 하급지가 올라가는 트렌드가 왔구나. 와. 내가 여기 한번 진짜 숟가락 한번 제대로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공격적으로 들어간다거나 이제 그랬을 때 이거는 잠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당장 눈에는 보이는 건 이게 맞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진리거든요. 네. 진리가 뭐냐면 입지 좋은 곳들이 거래가 단단하게 되고 시세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헷갈려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감소한다.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가격 조정이 오겠구나. 지금 거래량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의 1급지거든요. 아, 그럼 서울은 끝났네. 내가 서울은 절대 사면 안 되겠구나. 3급지를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나는 지역이 오르네? 와, 지금 기회구나.가 아니라 반짝이구나. 이거 오르고 나면 또 얘 멈추고 못 올라가겠구나. 이 본질은 결국은 1급지구나. 반대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랭구님께서 방금 네. 서울이랑 경기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방은 그럼 어때요? 지방은 지금 규제 지역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은 당연히 지구가 똑바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 똘똘한 한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입지가 좋은 곳부터 거래량이 지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최근에 거래량이 좀 증가했나요? 아까 수도권에서는 뭐 비규제 지역, 뭐 이런 토호제가 아닌 지역, 뭐 저렴한 지역이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을 딱 잡으면 어디가 오를까요? 가까운 춘천이 먼저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천 당연히 수혜받을 수 있죠. 근데 지방 중에서 제2의 도시는 부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가 매물들이 소진되는 게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입주 물량이 적은 울산 같은 지역들도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는 것들이 보여요.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조금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매매 말고 전월세에도 큰 변화가 있을까요? 월세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근데 그래도 전세를 먼저 찾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세가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극단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전세 사라지고 월세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기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전세 네.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월세 비중이 높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전세 대출 조금 타이트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집이 있으면 전세 대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월세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이제 전세 가격을 생각하면서 전세가율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방향성, 트렌드를 체크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약간 양극화에서 초양극화를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고 매매가랑 전세가를 계산하는 게 전세가율이잖아요. 네. 이걸 또 한번 체크해보면 또 재미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전세가율을 구별로 체크해봤거든요. 네. 강남구 전세가율 몇이죠? 뭐 강남구 37.7% 제일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곳들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죠. 그다음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금천구는 62%입니다. 이게 지금 평균치이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어떤 거는 강남구에서도 뭐 40% 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거는 37%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서울은 그나마 편차가 좀 덜한 편입니다. 경기도를 보면 어떤 줄 알아요? 와, 경기도를 87.5? 보면 지금 분당구가 42.9%죠. 이천으로 가면 87% 넘습니다. 와, 대박이다. 동두천도 81% 넘고,
이게 지역적 편차가 너무 커서 그런 거거든요. 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전세가율을 어떤 사람은 강남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세가율이 37% 말이 돼? 너무 고평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제가 만약에 해석을 한다고 하면 강남이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저기 서대문구나 이런 지역들 보면 50% 이상 되거든요. 그냥 적정 수준이다. 다만 입지가 워낙 좋은 곳들은 매매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동두천이나 조금 경기도 외곽이나 이런 곳들은 매매 수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뭐 결론을 지금 뭐 전세가율이 너무 낮으니까 집값이 너무 고평가다, 집값은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과거보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 입지가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의 전세가율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옛날에 이 정도까지 편차가 막 2배, 3배까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강남구 37인데 금천구 62면 거의 2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분당도 마찬가지고 인천하고 비교하면 2배 차이 나거든요. 예전에 이 정도까지 차이 안 났거든요. 이게 지금 점점점 심해진다. 이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갖고 싶은 건 너무 갖고 싶어 하고 아닌 지역은 너무 안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세가율 높은 곳을 가야 되느냐? 낮은 곳을 가야 되느냐? 높은 곳에 가야 되죠. 전세가율 낮은 곳을 가야죠. 높은 곳을 가면 이거는 하급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무도 거기 집을 안 사주려고 할 거거든요. 나중에 못 팝니다. 오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이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지금은 방향을 맞추는 시장이 아니라 해석을 잘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격만 놓고 보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그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를 때가 아니라 틀리지 않는 선택을 준비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럼 구독자분들이 지금 집을 사도 될까요? 지금 당장 사야 할 이유도, 지금 당장 팔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대신에 지금 거래량이 어디서 늘어나고 있는지, 그 지역이 왜 움직이는지, 그 수요가 실수요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먼저 아닐까. 근데 오늘 제가 설명 쭉 드렸잖아요. 네. 정반대되는 해석이 많고, 그랬을 때 우리 선택지도 완전 정반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 스스로 조금 체화되고,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수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해석을 한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때 뭔가 결정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그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그 판단력을 키우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가져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책에서 보는 거랑 네. 이렇게 오늘 해석해 주는 거 들어보니까 책만 보고는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책은 뭐 이런 거죠. 교통이 뚫리면 집값이 오릅니다 해가지고 고속도로 하나 뚫리는 거 봤는데 집값 오르는 거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네. 예, 책이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네. 정밀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 13억에 맞는 아파트 추천해줘 하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아마 AI가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려한 아파트를 추천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13억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형 부동산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